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핵관이 말하고 있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김건희의 영향력,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 김건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주변에는 수많은 최순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건희는 최순실이 아닙니다. 최순실까지 컨트롤하는 최태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나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음성 잘 들으셨죠? 방금 들으신 음성은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중에 일부의 음성입니다. 자, 들으신 바와 같이 대선 후보의 아내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당선이 된다면 이제 영분이 될 사람의 입에서 도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게다가 그들 주변에 맴돌던 무속인과의 유착 내용이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로 확인되는 소식들이 터져 나왔죠. 아시다시피 이번 그 세계일보에서 이 관련돼 가지고 단독 기사가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단독 보도 이전부터도 도인, 무속인, 역술인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로 이제 윤석열과 그 처가에 집중되어 따라다닌 이상한 꼬리표들이 존재했죠. 특히나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천공 또는 뭐 진정스승이라고 불리는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스승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윤석열이 뭐 고비 때마다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답을 주고 있다. 윤석열이 뭐 본인이 올리고 있는 유튜브 정법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윤석열을 돕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KBS 토론회에서 저기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무속인 논란과 관련돼서 막 집요하게 어쨌든 질문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질문 공세,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카메라가 꺼지자 윤석열이 유승민에게 다가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승민의 당시 그 캠프 공식 SNS에서도 올라왔던 이야기였죠. 요거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봐라. 정법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법을 정말 막 맹신하는 신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었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유명했던 그 토론회에서 등장했던 윤석열 손바닥의 임금왕자. 임금왕자도 논란의 그 방점을 찍기도 했죠. 그 밖에도 뭐 김건희가 역술인을 끼고 살고 있다.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비선 캠프에도 뭐 무속인들이 상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뭐 회사 일이며 뭐 정치 일정이며 정치적 메시지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무속인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끈의 이야기도 있었고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의 경우에도 뭐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하면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무속인들을 자주 찾았다라는 이야기. 그 밖에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주고 뭐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의 그 절친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정스님,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서 자주 축원을 해주고 심지어는 윤석열을 대놓고 돕겠다라고 나섰던 해우스님. 이들이 뭐 스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다 무속인이죠. 이들 무속인을 맹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윤석열 그 주변을 통해서 그 김건희 주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론되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관련된 증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윤석열 선대위나 아니면 김건희가 주축으로 있던 그 지금 현재도 있고 있는 그 비선 캠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봤던 기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심지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무속인의 개입이 이제서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역시나 최순실 시즌2다. 윤석열이 아니고 윤근혜였구나 라는 이야기의 그 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자, 관련된 세계일보의 이 충격적인 단독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일보의 기사를 먼저 보시죠. 단독,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는 무속인, 선대본부서 고문으로 일한다. 무속인 전모 씨가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전 씨는 정계와 재계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 씨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총장 시절부터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도왔다라는 주장, 그리고 자신은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라고 하는 전 씨 지인의 증언도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씨는 윤 후보의 선대본부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이제 인재 영입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대본부 내에서 전 씨가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불만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선대본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주요 인재는 전 씨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그 합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고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전 씨가 윤 후보와의 각별해 보이고 그 위세가 본부장 이상이어서 사실상 실세로 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씨는 선대본부에 합류하기 전 법당을 차리고 신점, 누름굿 등 어떤 무속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고요.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무관한 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부인인 김건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죠. 취재팀이 최근 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부를 찾아가서 전무 고문님 뵙고 싶습니다. 뭐 계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실 관계자는 지금은 안 나오셨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자, 윤 후보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공개된 직책 이외의 선대본부 구성원 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것이 논란이 되자 이제 선대본부 공보다는 공식 반론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전 씨는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일한 적이 없다.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오을석 네트워크 본부장과의 사적 친분으로 캠프에 몇 번 출입한 것이 전부다. 일정, 메시지, 경호 등과 관련해 관여할 여지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전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대목이 등장을 하죠. 자, 방금 이 캠프에서 그냥 오을석 그 본부장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그냥 캠프에 들렀어요. 라고 해명을 하면서 일정과 메시지, 경호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습니다. 취재팀이 전무 고문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안 나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선대위가 해명하는 것이 고문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요? 라는 어설픈 거짓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입학교대 해명 가운데 나온 거짓말들이 지금 또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전무 씨는 뭐 무속인이 아니다.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 조계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선긋기했죠. 종정협의회라는 모임 자체가 없다. 도대체 무슨 모임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완전히 선을 딱 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무당들이 그 어머니 신으로 이야기하는 마고 할머니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죠. 그 밖에도 또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또 종합해보게 되면 본인이 무슨 국사에 그르신 것을 깨닫고 조계종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질 않나. 저녁에는 아내랑 같이 뭐 저승에 다녀오는데 가서 뭐 염라대왕하고 뭐 야차를 만나고 온다. 그래서 좀 피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런 무속인이 윤석열 후보의 일정하고 메시지도 관리하는 사실상 비선 실세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활동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본래 가장 메인이 되어야 할 이 선대위에서 뭐 일정이라든가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다 조율을 해놓고 다 확정을 지어놨는데도 윤석열 뒤에서 관리하는 전무 무속인의 그 말 한마디에 일정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니까 선대위에서는 이래저래 막 혼선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불만도 많았던 것이고 국힘 내외부로 이제 새어나왔던 국힘의 아사리판 이야기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닌 거죠. 공식적인 선대위가 아닌 비선 선대위가 물을 다 흐려놨던 겁니다. 이전에 보면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박사가 당시 그 총괄일 때 뭔가 좀 단합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뭐 김종인 당시 총괄이 선대위 그립을 강하게 뭐 쥐게 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한때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김종인 당시 총괄이 뭐 이런 메시지를 내라, 이런 일정으로 가자, 뭐 이런 진행을 실제로 국힘에서 어떤 그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번번이 그 김종인의 리더십이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행도 되지 않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뭐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선대위를 그냥 싹 다 갈아엎겠다라고 그 김종인 당시 총괄이 윤석열이 행사를 띄고 있을 때 빈집털이를 해버렸죠. 그런데 김종인 당시 총괄이 선대위 해체 발표를 했던 시점, 그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하필이면 그때 당시 윤석열이 그 행사장에서 참석하는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윤석열 본인도 어리둥절, 캠프 관계자도 어리둥절, 서로 막 다 당황하는 그 그림이 연출되면서
국힘 아사리판의 코미디를 보여줬었던 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김종인 당시 총괄을 비롯해서 당대표인 이준석이나 뭐 선대위가 윤석열의 동선을 뭐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을 텐데 왜 도대체 그런 물매기는 그림이 연출이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비선 선대위에서 있었던 거죠.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그 동선 때문에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그 전 씨가 김종인 당시 총괄을 최종적으로 내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도 하고,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고 했던 것도 역시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번 선대위에서만 이 전 씨라는 인물이 불쑥 등장을 했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쭉 올라가 보니까 뭡니까, 뭐 윤석열이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제 항명하던 시기, 그 항명하던 시기에도 전 씨가 그 윤석열의 결정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이 또 확인되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 수사를 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무속인인 그 전 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역시 이 전 씨한테 조언을 들었고, 그런데 전 씨가 이만희도 역시 영매니까 건드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 유하게 넘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당시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뭉개는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전 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의 기사도 세계일보를 통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해당 기사도 또 함께 보시죠.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단독, 전 씨, 윤 어깨 툭툭 치며 직원들 지휘, 선대본 공식 직책 없어. 자, 보시면 이렇게 툭툭툭 치는 겁니다. 툭툭 치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막 윤석열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고 있죠. 보시면 스스럼없이 윤 후보를 이쪽 저쪽 안내하면서 윤 후보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고 잡아 끄는 모습.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가까운 측근도 후보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랜 인연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 전 씨의 가족도 선대본부에 관여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처남 김모 씨는 네트워크 본부에서 꾸린 현장 지원팀 소속, 윤 후보를 밀착 수행했고요.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전부터 전 씨와 인연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선대본부 내에서 공식 수행팀이 있었는데도 이처럼 하부 조직을 별도 팀으로 꾸려서 후보와 밀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무속인 전 씨의 딸 역시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부터 이달 초까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SNS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실세 중에 실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게 과연 국힘에서 해명한 것처럼 선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일까? 바로 이런 이 모습이 결코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실제 소속된 것 역시도 확인이 된 거고요. 자, 금세 밝혀질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이처럼 거짓투성인 후보와 해명, 그리고 선대위의 모습은 정말 사상 이례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어떤 자신 스스로가 정무적 판단을 할, 또는 정치에 대한 철학, 국정 운영에 대한 미래 비전 등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들 비선 무속인들을 통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 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그가 검사로 있을 때 수사 역시도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의무라든가 정의실현기관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수사를 하고 어떤 기소를 했던 것이 아니라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판단을 해왔다라고 보여지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21세기 이 민주주의가 이 정착한 현대사회에서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가 지금껏 해왔던 뭐 시대착오적인 발언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언제 봤습니까? 원시사회에서의 재정일치, 또는 중세시대에서의 어떤 신성국가, 정말 이때까지로 퇴행시키는 이야기들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 어떤 정치인들의 행보에서 정말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치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표를 위해서 그 사이비 종교조차 마다하지 않는 모습도 숱하게 보긴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판단도 온전히 그냥 이들에게 의탁하는 것은 마치 지난 박정희와 최태민과의 관계, 박근혜와 최순실과의 관계를 떠올리게만 하는 거죠. 참 그간의 뭐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도 그렇고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뒤섞이면 항상 그 결과는 정치 권력의 부패와 종교 권력의 부패,
이걸로 끝맺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때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최태민이 뭐였습니까? 일제강점기 순사였다가 해방 이후에 불교 청년회 무슨 회장을 했다가 승려까지 했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뭘 합니까? 불교랑 기독교랑 천도교를 합쳐가지고 뭐 영세교인가? 그런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주 자리에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기독교 목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뭔가 신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접근을 합니까? 당시 유경수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져있던 박정희 가족한테 접근을 해서 신임을 얻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서의 그 정경유착을 주도하는 인물로 올라섰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에 올라서서 자기가 그 권력을 쥐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시 개신교 교단을 해집어 놓았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 하 친정권 성향으로 이 개신교를 개조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어요. 완전 그냥 뒤집어 놨죠. 해집어 놨죠. 정부의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이권에 개입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고요. 그런데 그게 30년이 지난 시점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최태민의 딸인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이 또 국정을 농단해요. 그런데 이들 말고도 소위 사이비라고 불리고 있는 종교 세력에서는 이처럼 그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이권을 챙겨 나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정치 권력은 또 이들을 이용하죠. 맹목적인 신앙심에 빠져 있는 신도들을 자신의 표밭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이들 사이비 교단과의 유착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 황교안과 정광훈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광훈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선언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분리가 되어야 될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게 하나로 뒤섞여가지고 서로의 그 이권을 쫓는 순간부터 그들의 명분이라든가 뭐 신뢰, 순수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과 국힘 선대위의 시대착오적인 어떤 정교일치의 행보는 명분도 잃었고 신뢰도 잃었고 순수성도 모두 잃어버리는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트라우마를 다시금 반복시키는 일들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요.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 하나였잖아요. 박근혜 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무속인인 그 전모씨, 그러니까 전순실, 장모인 그 최은순이니까 최순실, 정법 강의하고 있는 그 천순실, 그 밖에도 수많은 그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그 최순실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마리오네트의 줄을 붙잡고서 제각기 각각의 팔다리의 관절을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 열린 공감에서 공개했던 윤핵관 녹취 음성 들어보니까 김건희의 역할은 또 저기 최순실이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어떤 최순실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한 자리를 만들어 보면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의 역할을 김건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대위에서 상황 역할을 하면서 수렴청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을 끌고 들어오고 그 밖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홍보 마케팅도 그냥 지멋대로 하고 그렇게 선대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통화 그 녹음 파일에서 등장하는 그 본인의 발언처럼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말이 본인의 속내였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정부, 본인의 정부를 지금 본인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김건희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죠. 예를 들어 저기 기자들과 좀 통화 좀 하지 마시라. 그 리스크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리스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도 김건희가 그냥 다 뭐 알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말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선대위 관계자나 그리고 윤핵관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본인조차도 아무도 김건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입니까? 열린 공감 그 방송에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요.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용석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핵관들한테 조언을 했대요. 캠프에 들어가면 니들 뭐를 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타이틀만 갖고서 그냥 적당한 자리를 좀 유지해. 윤석열한테 너무 가까이 붙으려고 하지 말고 그 김건희한테는 특히나 붙으려고 하지 말아라. 김건희 특히 주의해라. 그러다가 너희들 김건희한테 잘못 붙어 먹었다가 정말 크게 다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미 윤석열을 잘 알고 있었던 주변 지인들은 지금 벌어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특히나 이번 김건희의 통화요금 파일의 그 공개는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더한 최악의 인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최순실들과 그런 최순실들을 컨트롤하는 김건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국정농단 시즌2의 서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해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후원 계좌로 또 이렇게 아래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슈퍼챗이나 뭐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